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밤이면 화려하게 빛나는 간판이나 홍보용 조명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조명을 발광 다이오드 또는 LED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LED가 농작물 재배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명과 농작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잎들개 유리온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잎들개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조명이 켜지며 유리온실 전체가 붉은 빛에 휩싸입니다. 이 붉은 빛의 주인공은 바로 발광 다이오드, 즉 LED입니다. LED는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조명의 일종으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농가에서 사용하게 되면 농작물 생산성과 관련해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야간에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잎들개, 딸기, 국화 등의 작물에서 있어서 백열 등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백열 등의 사용은 전기 에너지를 가다하게 소모하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농가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LED 광처리 장치를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약 70에서 80%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광합성 촉진작용으로 해서 생산량과 상품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현재 시설 원예 작물의 보강재배시설 413농가의 44%가 백열 등을 사용하고 고함나트륨 등이 22%, 형광등, 할로겐 등이 그 다음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조재배시설 9,570농가 중 87%가 백열 등을, 나머지는 할로겐 등, 형광 등, 고압 수은 등을 사용 중이었으며 이 중 LED는 0.8%만의 농가가 사용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2003년 LED 연구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농가보급형 LED 광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실용화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LED를 식물에 이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처럼 농가에 보급해 실용화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특히 원추형의 이 장치는 설치 소요량을 크게 줄이고 균일한 광처리로 광효율을 높여 비닐하우스나 과수원, 대형 온실과 같은 시설작물 재배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300평을 기준했을 때 막대형 LED를 250개 설치해야 한다면 원추형은 80개만 설치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그 효율이 대단합니다. LED는 색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효과가 있습니다. 적색광은 광합성을 촉진하고 개화 조절이 가능해 잎들개나 국화 등에 효과적이고 녹색광은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키고 황색광은 해충 억제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LED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14만 톤 줄이고 농업 부분의 LED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LED를 통한 우리 농업의 발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유데이입니다.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우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유기농 우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려면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와 생산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런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목장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드넓은 초원과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젖소들. 이곳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목장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장과 달리 분재와 야생화하우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전경만이 목장의 자랑은 아닙니다. 이곳은 올해 1월 국내 최초 환경친화 축산 농장으로 지정됐고요. 지난 4월에는 저지방 우유와 유크림에 대해 국내 1호로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목장은 250마리의 젖소들 중 차규 후 150마리에게 센서를 부착해서 전자동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5개월에서 12개월 된 젖소는 방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방목용 초지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 등을 전혀 쓰지 않고
유기퇴비를 이용해 친환경 농법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자연 초지에 어려서부터 방목을 하게 되면은 뼈도 튼튼하게 커서 일반적으로 성우가 됐을 시에 경제적인 수명도 연장이 되고 양질의 좋은 원유가 생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젖소들은 먹는 사료부터 다르겠죠? 이곳 젖소들이 먹는 사료는 95% 이상이 유기농 사료입니다. 옥수수나 피, 호밀 등의 조사료를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고요. 배합사료 역시 날씨와 계절, 그리고 착유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젖소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약품이나 유전자 변형 성분 등을 사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젖소에게 해로운 요소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운 젖소들에게서 우유를 짜내면 냉각기에 우유가 모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우유는 저온 살균 방식으로 나쁜 균은 없애고요. 유익한 균은 살려내서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운 건강한 우유로 탄생됩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자란 이 소들로부터 생산된 우유가 바로 이 유기농 우유입니다. 다가올 여름, 여러분도 이 건강한 우유 드시고요.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네, 초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젖소들 보니까 정말 평화로워 보이네요. 이렇게 유기농법이나 친환경 농법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한다면 소비자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또 몰려오는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철부지 날랄주부도 요즘 우리 농산물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날랄주부의 하루 나기.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내조의 여왕. 명문대 출신이지만 실업자인 남편을 꼿꼿이 믿고 밀어주며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직시키는 아내의 내조를 다룬 드라마죠. 농산물 개방으로 힘든 파고를 넘고 있는 우리의 농촌과 농산물. 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배, 사과, 파프리카, 김, 오징어, 미역 등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맛도 좋고 자랑스러운 우리 농산물들입니다. 실제로 국내 소비뿐 아니라 활발한 해외 수출로 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신토부리 유기농법 친환경 고품질! 벅차 보이는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려면 우리만의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힘들 때 해외에서 선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을 온 국민이 응원하고 희망을 얻은 것처럼 해외에서 선전하는 우리 농산물, 우리가 응원하고 가급적 국산 작물을 소비해야 우리 밥상의 식량 주권을 뺏기지 않는 길이라는 거. 사랑으로 남편을 믿고 내조한 내조의 여왕처럼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내조의 국민이 되자고요. 이번 코너는 싱싱한 농식품 정보와 재미있는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그린 365 시간입니다. 용감한 로봇 태권브이가 농촌의 한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분한테 물어보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달인 주복동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적한 전라남도 강진군. 이곳에 아주 특별한 달인이 살고 있다는데. 주복동 선생님 아세요? 네, 알죠. 우리 옆집에서 알죠. 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아주 모든 게 여러 가지 잘 만들어놨어요. 주복동 아저씨네 집이 어디예요? 아, 로봇 달인 아저씨요? 아, 저기요. 아니,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고? 문을 열기 무섭게 등장한 별난 로봇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예의 갖춘 경비 로봇에 초록자태 뽐내는 잘 빠진 메뚜기 로봇, 음악을 즐기는 로봇 밴드, 꼬꼬닥 로봇까지
그야말로 로봇 세상이구나. 아니, 도대체 이 요상한 로봇들 세상 구경하게 한 주인공은 누구?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로생 로사. 로봇에 살고 로봇에 죽는다. 로봇 달인 주복동 씨. 우와, 싸움수를 형상화했다는 로봇소. 농기계에서 나온 폐품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경운기 노타리 부분으로 등을 만들고, 이쪽에는 이제 못 쓰는 그 양수기랄지, 또 뭔 이항기에서 나온 부속이랄지, 경운기 부속이랄지 여러 가지 하고, 또 머리는 또 기름통으로 또 머리를 만들고, 또 파이프로 또 이렇게 뿔을 만들어서 좀 진짜 생동감 있게 보이게 지금 해놨어요. 어머어머, 저건 또 뭐예요?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제. 정말 당당해 보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DVD 로봇. 무당벌레, 돼지, 학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그야말로 동물과 곤충 천지다. 어머나,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를 그리 즐겁게 가시나요? 음악에 맞춰 자전거 타는 아줌마 로봇과 농약 치는 농부 로봇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 바로 이곳이 아저씨의 비밀 창고. 태권브이, 무쇠팔, 무쇠다리 등 로봇 재료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버리면 그만인 폐품에 불과하지만 아저씨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들이다. 근데 아저씨,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로봇 만들려고 고물 좀 가지러 가요. 연민아! 우리의 로봇 달인 아저씨, 오늘도 한 건 했다. 룰루랄라, 바구니 가득 폐품을 가져가는 아저씨, 발걸음이 가볍다. 아니, 우리의 로봇 달인 아저씨, 집에 오기 무섭게 지금 또 뭐 하시는 거래요? 폐품 갖고 오자마자 또 영감이 떠오른지 갑자기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번쩍번쩍 불꽃 튀기며 완성된 것은 짜자잔! 바로 장수풍뎅이 로봇. 설계도 없이 오직 자신의 머릿속 그림에 따라 로봇을 만든다는 아저씨. 이렇게 30분 만에 뚝딱 만드는 로봇도 있지만 보통 3일에서 한 달까지 제작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용 로봇은 25일. 도자기를 빚고 있는 이 로봇은 최장 기간 한 달이 걸렸다. 로봇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많죠.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러니까 더 만들어야죠. 그거 얼마나 이뻐요. 나 밖에 나가면서 야 집방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집 잘 봤니? 그러고 내가 인사해요. 만화님의 응원받으며 하나둘 늘어난 로봇은 벌써 120여 점. 아저씨네 농기계 수리소는 이미 아이들이 모이는 단골 장소가 되어버렸다. 네, 최고예요. 로봇을 만들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아저씨.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폐품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변신시키는 아저씨. 아저씨, 앞으로 더 재미있고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 네, 앞으로 계획은요. 아주 큰 거대한 공룡을 만들고 싶고요. 또 장소만 주어진다면은 우주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아주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우주인이 딱 걸어 나오는 그런 아주 좀 거대한 그런 우주선 한번 만들고 싶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폐 농기계가 로봇으로 변신하니까 정말 멋지네요. 요즘 날씨가 화창해서 산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산행할 때 함께 오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합니다. 생생환경 칼럼에서 산행 예의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실장입니다.
오늘은 산행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산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뒷산에 올라가 목청껏 야호 소리를 외치셨나요? 산 정상에 오르면 야호를 크게 외치는 것이 의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야호는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정작 구조가 필요해서 고함을 외칠 때 야호 소리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야호 소리는 110dB로 지하철 소음보다 큰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5월입니다. 특히 야생동물의 짝짓기 계절입니다. 새나 물고기는 산란기에, 포유동물은 번식기나 짝짓는 시기에 사람들처럼 예민해져 있습니다. 야호 소리뿐 아니라 배낭에 컵을 달그락 매달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산을 오르면 기계음에 민감한 동물들은 더욱 곤혹스럽습니다. 산에서는 일반 쓰레기는 물론이고 과일 껍질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농약이 많이 묻은 수입 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농산물에 소량으로 묻은 농약도 사실 야생의 산새와 곤충들에겐 치명적입니다. 과일이나 야채의 껍질도 썩겠거니 하지 말고 싸가지고 돌아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무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새나 동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친절함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도 위험하고 사람에게 길들면 동물들의 야생성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요즘엔 등산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산악회 이름의 이정표 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죽은 새의 배를 갈라보니 과일 껍질과 천 비닐이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와 같은 각종 열매류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도토리는 다람쥐나 청설모의 먹을거리며 다음 세대까지 참나무의 번식을 보장합니다. 꽃이나 곤충을 집으로 가려오려고 애쓰지 말고 흔한 식물종이라도 희귀종을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욱 아름답겠지요. 요즘 산나물 채취 많이들 하실 텐데요. 산나물 가운데에서도 누리떼로 불리는 누룩치와 곤드레 등 몇 가지 산나물이 간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몸에 좋은 산나물 반찬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농어촌 소식 보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농식품 수출 실무를 동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에 관심 있는 업체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실무 동영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는 수출 절차와 대금 결제 등 수출 실무 및 주요 품목별 전문 정보 등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성원료 함량 의무 표시와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일 등 천연 원료를 넣지 않고 합성 향료로만 맛을 낸 가공식품은 해당 과일 등의 사진이나 그림을 제품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특정 원재료를 제품 이름으로 쓸 때는 포장지 앞면에 그 함유량을 적어야 합니다.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 포장 제품은 겉포장은 물론 속포장에도 열량과 영양 성분, 유통기한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식품기업들이 포장을 바꿀 수 있도록 기존 포장재와 신규 포장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표시제가 엄격히 진행됩니다.